박관천의 고백. 박근혜 전 정부는 정윤의 문건을 어떻게 덮었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 아주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패널들도 다 눈에 익으시죠? 예. TV에 많이 보셔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는 건데. 저는 앵커님을 아주 많이 뵀습니다. 저도 많이 뵀어요. 뭐 박경정님 뭐 여기저기. 어려서부터 많이 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방 먹이시는데. 아닙니다. 예, 나이 좀 됐습니다. 예. 아이고 아닙니다. 예. 경찰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제가 한 22년 정도 됩니다. 22년. 예. 경정까지 올라가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정. 예. 그리고 그래도 잘 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경찰 중에서. 이상하게 제가 남들이 보면은 어떤 뭐 참 대단한 그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보직이 그렇게 받았다 생각하는데 네. 저도 제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 사정 업무를 정부 바뀔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사정 감찰 업무를 한 13년 정도 했죠. 정말 그런 이력 가진 분도 드물죠? 예, 아마 제가 봐도 좀 제 자신이 드물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예. 그 잘 하다가 이번에 아주 잘못 걸렸어요, 정말. 지금요, 이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한 가지요. 지금 복직을 원하십니까? 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예. 명예회복이 되는 거죠. 뭐, 아직도 이제 뭐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재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태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차후에 제가 복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그것도 다 걸려 있겠네요. 예. 재판 결과에 따라. 동반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지금 1심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저 상고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상고심만 남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법 가는 게 아니고 예, 대법원 상고심만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만 지금 예, 남아 그렇습니다. 있고. 예, 예. 그리고 이미 형은 다 살고 나오셨고. 미결 구금이었죠. 미결 구금으로 얼마 동안 계셨죠, 감옥에? 앵커님께서 아픈 추억을 또 떠올리는데 500일 정확히 있었습니다. 500일. 예. 뭐 계속 아픈 추억 건드릴 텐데 어떡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가서. 근데 실체가 없어요, 별로 보면. 정인의 문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천은 왜 정인의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도 질문 드렸죠? 정인의 문건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패널들은 쓰셨는지 궁금한데. 자, 할배가 시켜서? 네, 아니요. 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교체 관련설이 2013년도 1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상당히 흥분하셨죠. 진원지를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잠깐만요. 진원지를 알아보라는 거를 같은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어요? 아니면 조홍천 전 조홍천 전 비서관을 들었어요? 통해서 들었죠. 조홍천 전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셨고 제가 실장님한테 지시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휘 라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들었고 또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보는 상황이었고 결정적으로 막 채촉을 하신 것은 2014년 1월 2일 날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왔어요. 예, 네.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다 오시면 교체를 할 거다. 네. 진노를 하셨죠. 여태까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뭐 했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알아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죠. 그 보고가 2014년도 1월 6일자 보고서인데요. 저는 지금도 조금 의문점 가지고 있는 게 그 김기춘 전 실장 교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2013년도 12월에 간략한 보고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정윤회 씨가 거론돼 가지고 그러면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또 그걸 대노하셔서 물어보라고 하신 게 정말 모르셔서 그랬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좀 의문점은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12월 그럼 정권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예요? 예, 그때 이제 그 정윤회 씨 관련 1차 보고서가 올라가죠. 아니 그때 김기춘님 비서실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비서실장으로 하반기로 들어갔죠. 들어갔죠. 예. 하반기.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교체설이 나와요? 아닙니다. 처음 나온 것은 2013년도 11월 말 12월 초에 네. 모 주간지 두 군데에 나옵니다. 김기춘 실장 교체설이요? 예, 그렇습니다. 최동욱 씨 제거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렇습니다. 김기춘을 원포인트 예. 릴리퍼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최순실 등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그랬고 예. 2016년 1월에 다시 2014년 1월에 예. 1월 6일 날 그 언론에 보도됐던 소위 정윤회 문건이 작성돼서 보고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건 할배가 시켜서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박관철은 왜 최순실을 권력 서열 1위라고 했을까? 왜 그러셨어요? 제가 2013년 4월부터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관리했죠. 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정보 이런 걸 모든 것을 분석해서 결국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곳곳에서 최순실의 입김이 느껴져서 이게 맞네요. 그러면. 네, 부정하지 맞다고 않겠습니다. 봐야죠. 아 예. 아니 근데 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예. 싶은 거, 지금 그 친인척하고 측근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가면 측근 관리 범위 내에, 예. 그럼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청와대에 있는 그럼 공직기관 팀에서도 다 그걸 알고 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까, 다들? 친인척 및 측근 관리는 그 원래 공직기관 비서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네. 원래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친인척 관리인 팀이 뭐 5명 정도 있었는데 있죠. 갑자기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조홍천 전 비서관이 대통령으로 특명을 받은 거죠. 당신이 관리해라. 근데 혼자 뭘 하시니까 저를 한 명 더 그 업무를 시킨 거죠.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정호성 비서관이 재판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최순실 씨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없는 사람인데, 그럼 예.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 지금 조홍천 비서관이나 우리 박하선 경정께서 예. 그 사람들을 과연 감독할 수 있었냐는 거죠. 제가 교수님께 하나 반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청자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요. 예. 그러면 없는 사람인데 예. 왜 문서를 주고 그렇게 합니까? 없는 사람한테 유령한테 준 겁니까? 아니 저는 우리 박하진 경정 말씀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청와대 내 그때 당시 청와대 내 시스템 내에서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예. 감시 감독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럼 일단 작동되고는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있어요. 제가- 요거 잠깐 듣고 와서요. 예.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견 듣자고 보낸 예. 아니 의견 듣자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된다. 그거를 왜 최순실 씨에게 알려줘요? 그동안 뭐 대선 때도 같이 쭉 해왔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이건 증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듣다가 바로 그러셨는데 예. 박관전 정경이 그게 하고 그렇습니다. 싶은 얘기라고. 예. 그러니까 비선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선의 존재를 알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저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와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능이 그래서? 그 기능이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 와칭 자체가 그것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특수한 관계를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위 말해 영린을 건드릴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자각을 못 했습니까? 자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보고를 안 하고 있었다가 네. 마침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알아보아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알아보기 정윤회 시작한 거고. 씨와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윤회 씨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신뿐만 아니라 몇몇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안 좋으니까 소위 말하는 쏙가내려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제가 버전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8개 버전이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윤회라는 사람을 벌써 보고서에 2번 언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그때 판단은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이 기회에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용을 좀 넣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 여쭤보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저 박관천 경정 같으신 경우에는 정보 파트나 이런 부분이 예. 있어서 주로 주특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돌아가는 흐름을 굉장히 잘 알았을 건데요. 예. 당시에 최순실이 정윤회가 이제 실세고 그 밑에 3인방을 데리고 있고 예. 사실 정권의 나머지 계급은 별 의미가 없는데 김기춘 실장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했을 때 보고한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느냐. 또 김기춘 실장이 과연 그 보고를 받고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예.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단죄를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런 생각이 한마디로 좀 눈치 없이 조사했다, 좀 보고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예. 말씀. 그러니까. 저도 뭐 이쪽에 사정 쪽의 경험이 하루 이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리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문건들은 보통 한 2-3번 고치시는데 6-7번을 고치지거든요. 조홍천 전 비서관은 그 당시에 대선 당시에 네거티브 팀장을 했습니다. 둘 다 이렇게 보고하면 영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좀 이렇게 다음에 보고하자. 이건 다음에 보고하자. 내용이 많이 조정됐던 거죠. 조홍천 비서관하고 두 분 사이에서 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두 명 사이에서 계속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이 내용까지는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좀 다음 기회에 보고하자. 이번에는 그 소위 말하는 할배가 시키신 게 자신이 퇴각한다는 거, 그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둔 거니까요. 지금 뭔 일을 한 거예요? 모셔놓고 내가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예. 박광천 전 경정님 예, 누구죠? 그때 비서관 조홍천 비서관이죠. 응천 비서관하고 둘이서 판단해서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뭘 판단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박광천 전 경정 얘기할 때 조사 내용을 가지고 제 판단에 의해서 그건 빼고 요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민정수석에서 정인의 최순실 씨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계속 워치하고 있었다면서요. 아이고 밑에 계신 분을 예. 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요한 박광천 문제 전 같아요. 경정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그 라인이 이미 다 도대체가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왜 터뜨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을 끝까지 이렇게 국정농단을 못 막고 예.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저도 충분히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끄럽죠. 근데 제1원본이 혹시 새 나간 요것만 묻고 말게요. 요것만 제1원본이 혹시 예, 두 분이 조홍천 비서관하고 예. 할 때 제일 먼저 만드는 최순실이 있는 원본은 예. 어디로 새 가지고 예. 그게 이 3인방이나 최순실한테 흘러간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을 출력해가지고 의논한 것은 제 직속 상관인 조비서관과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조사 과정에서 맞습니다. 이 문건은 6-7번 정도의 수정을 거친 문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는 다 봤네. 잠깐만 그 기회를 김능호 대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2014년, 15년 처음에 정윤회 문건이 일어나고 나서 권력서의 1위, 2위, 3위 이야기 나고 나서 예. 국민들이나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게 이전에도 비선 실세는 많았어요. YS 대통령 때 김현철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예. MB 때 이상덕 또 있었고 네. 이 DJ 때 건노갑도 있었고 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권력 서열 1위라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정 경험만 해도 13년이나 계셨다는데 그럼 전체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노숙하실 건데 권력 서열 1위다. 예, 이거는 대통령을 제끼고 대통령을 3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국정 개입을 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의 행을 암만 극대화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대통령을 제끼고 권력 소유 1위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겁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보고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500일을 갖다가 반성했잖아요. 아니 제 말은 권력 서열 1위라 한 근거가 뭐였노 이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그걸, 뭐였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앵커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속 시원하게 어떤 사례를 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민정 업무를 하면서 예. 여태까지 몸에 체득한 건 그것입니다. 민정이라는 것은 사관은 대관 같은 것입니다. 예. 대관들은 자기 직에 있을 때 예. 목이 부러져도 붓은 안 꺾고 상소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관이 밖에 나와서 내가 있을 때 안에서 구중궁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떠들면은 예. 저는 그건 대관의 인물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조금 뭐 시청자분께서도 좀 양해해 저도 하나만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성됐더라면 예. 이게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설사 최순실이 키맨이라고 하는 것을 예. 알고 있었던 것인지 예. 아니면 조준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 설사 알았다면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그 뭐랄까 또 정도라 그럴까요? 그 부분은 그 당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